오늘 이야기는 진짜 충격적이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변기가 역류한다는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갔거든. 근데 배관을 분리해보니 말이야, 완전 예상 밖의 것이 나왔어. 지금부터 그 충격의 현장을 낱낱이 공개할게. 여러분도 이런 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줘. 특히 오래된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목하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역류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런데 역류가 있었다는 건 메인 오수관 쪽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배관 파악부터 시작했지. 무조건 변기부터 뜯으면 절대 안 돼. 배관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거든. 이게 바로 하수구 전문업자의 기본 마인드지. 무조건 변기가 막혔다고 변기부터 뜯으면 큰일 나. 작업이 훨씬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해결도 불가능하거든. 이건 마치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것과 똑같아. 반드시 배관 파악이 먼저야. 어디가 막혔는지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래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꼭 기억하셔. 이 아파트는 우리가 한 번씩 찾는 곳인데 특징이 있어. 메인 오수관과 생활 하수관이 횡으로 엄청 길게 설치되어 있고, 게다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어서 찌꺼기가 걸릴 확률이 훨씬 높거든. 일반 배관보다 관리가 훨씬 까다로운 구조지. 주철관은 표면이 거칠어서 이물질이 쉽게 달라붙어. 그래서 더 자주 막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정화조가 메인 오수관보다 높게 위치해 있어. 이렇게 되면 정화조 수위가 정화조로 나와 있는 메인 오수관을 덮어버린다면 물 흐름이 느려지고 찌꺼기가 배관에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말이야. 이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정말 많아. 현장을 살펴보니 최근에 정화조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웬걸? 정화조가 꽉 차 있는 거야. 소장님도 깜짝 놀라셨지? 수위 낮추는 공사를 했는데도 이 정도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 정화조가 이렇게 빨리 찰 수가 없어. 분명 다른 원인이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일단 원인부터 찾기로 했어.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작업이 절대 안 돼. 그래서 일단 철수하고 정화조 차를 먼저 부르기로 했어. 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작업하는 게 훨씬 낫거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음 날에 맞춰서 다시 오기로 했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순서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다음 날 아침 정화조 차가 도착했어.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작업자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왜냐하면 몇 달 전에 펌프 설치 때문에 바닥까지 다 청소했는데 이렇게 빨리 찰 수가 없다는 거야.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지. 뭔가 정화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지. 청소를 시작하니 원인이 드러났어. 정화조 안에 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작업자분이 소장님을 부르더니 이 돌들을 보여줬는데 양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이것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줄어들면서 빨리 찼던 거였어. 돌들이 공간을 차지하니까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지. 누가 왜 돌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정화조 청소를 끝내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 배관 내시경으로 메인 오수관 상태를 살펴본데 말이야. 경비실과 메인 오수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막혀 있어서 내시경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완전히 막혀 있다는 증거지.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뚫어야 할 시간이야. 고압 세척 준비를 시작했어. 그래서 고압 세척 준비를 했지. 메인 오수관을 고압 세척하고 막힌 지점이 뚫린 걸 확인했어. 이제 경비실 변기가 잘 내려가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경비실로 올라갔어. 변기물을 내려보는데 말이야, 드디어 해결됐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 펼쳐졌어. 변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똑같이 잘 안 내려가는 거야.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지.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배관을 꼼꼼히 살펴봤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경비실 쪽 오수관을 분리해서 작업해야겠다라고. 고압 세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뭔가 더 큰 문제가 배관 안에 숨어있는 게 분명했지. 왜 분리해야 하냐고? 경비실 쪽 오수관의 이물질들이 메인 오수관으로 내려가면 또다시 메인 오수관이 막힐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힘들어지니까 애초에 분리해서 작업하기로 했어. 이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야. 일단 문제의 근원을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거든. 오수관을 분리하면 대변이 주차장 바닥으로 흐를 수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보양 작업을 했어. 비닐도 깔고 물바지도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다음에 배관을 분리했지. 이런 준비 작업이 나중에 청소 시간을 엄청 줄여줘.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프로의 자세야. 그래야 주차장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배관을 분리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 기름들이 배관 전체를 꽉 막고 있었거든. 진짜 충격이었지. 그래서 그동안 경비실 변기가 그렇게 말썽을 피웠구나 싶더라고. 배관을 내려서 살펴보니 기름이 아주 오랫동안 쌓인 것 같았어. 노란색의 딱딱한 기름 덩어리가 배관 내부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지. 이 정도면 물이 제대로 흐를 리가 없어.
내린 배관의 기름을 청소하고 고압 세척도 했어.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배관 내시경으로 확실하게 배관이 깨끗해진 걸 확인하고 배관을 재조립했지. 그리고 다시 경비실로 올라가서 변기물을 내려봤어.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결됐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변기물을 내렸어. 그리고 드디어 시원한 소리가 들렸지. 드디어 변기가 아주 시원하게 잘 내려가더라고. 문제 해결이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경비실에는 주방도 없는데 어떻게 기름이 나온 걸까? 답은 하나야. 누군가 음식물을 변기로 버린 거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기름 상태를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 이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은 된 것 같았거든. 그동안 수많은 근무자들이 바뀌었을 테고 수많은 입주민들도 사용을 했을 거고 누가 언제 버렸는지 알 길은 없지.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변기에 음식물 한번 버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야. 우리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음식물은 절대 변기로 버리면 안 돼. 잘 내려가겠지 생각하고 한번 버리면 괜찮을 것 같지만 말이야. 물티슈, 머리카락, 음식물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배관을 서서히 막아. 특히 기름은 식으면서 굳어져서 배관 벽에 달라붙거든. 그게 점점 쌓이면 결국 이렇게 완전히 막히는 거야. 정말 조심하셔. 이번 현장에서는 다행히 저층 세대 거실이나 안방으로 물이 역류하는 큰 문제는 안 생겼어. 하지만 만약 저층 세대로 역류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거야. 대변이 거실로 역류하면 정말 난리가 나거든. 집 전체 수리 비용에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은 징조를 절대 무시하지 마. 이번 사례로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배웠어. 변기로 음식물을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이야.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배관을 서서히 막아서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예방이 최고의 해결책이야.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야. 오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 바로 배관 파악이야. 무작정 뚫기 시작했으면 문제가 더 커졌을 수도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하셔. 배관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셔. 이게 전문가의 방식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확실하게 진단하고 작업하는 게 결과적으로 빨라. 그리고 또 하나, 정화조 관리도 정말 중요해. 이번에 정화조 안에 돌이 들어간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꼭 하셔. 나중에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셔. 정화조는 1년에 최소 한 번은 청소해야 해.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 자주 봐야 하고 돈 아끼려다가 더 큰 돈 쓸 수 있어. 여러분 집이나 건물도 혹시 변기가 예전만큼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나? 그럴 때 그냥 넘기지 마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셔. 작은 문제일 때 해결하는 게 훨씬 쉽고 경제적이거든. 변기물이 천천히 내려가거나 소리가 이상하면 바로 점검하셔. 이게 바로 배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야. 무시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 큰 문제로 커지면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함도 엄청나지. 하지만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예방이 최고의 해결책이야. 정기적인 배관 청소와 점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 조금 귀찮아도 꾸준히 관리하는 게 결국 나중에 편해지는 길이야. 특히 경비실에 딸린 화장실이나 공용 화장실처럼 사람이 자주 바뀌거나 누구나 사용하는 공간은 더 신경 써야 해. 음식물 처리 신경 쓰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알려주셔. 공용 화장실 옆에 안내문을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해놓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변기 문제가 생기면 무작정 약품을 넣거나 뚫어뻥을 넣어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해. 증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배관 구조를 파악하셔. 이게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야. 약품이나 뚫어뻥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거든. 배관 자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훨씬 확실해. 오늘 사례에서 봤듯이 고압 세척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배관을 분리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지. 고압 세척으로는 전반적인 막힘에는 최고의 효과지만 이물질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이물질들이 메인 배관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될 때는 배관을 내려서 열어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에는 비용이 들지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훨씬 저렴해. 게다가 급하게 작업하면 더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 계획적인 관리가 결국 돈을 아끼는 길이야. 수시로 배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한다면 적은 돈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막혔을 때 응급 작업은 그 몇 배가 될 수 있어. 어느 게 더 경제적인지는 뻔하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어? 경비실 변기 배관에서 기름 덩어리가 나온 충격적인 현장 제대로 봤지? 이런 현장 이야기와 배관 관리 팁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진짜야.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셔. 알림 설정도 꾹꾹 해둬.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현장 이야기로 찾아올게. 놓치지 마셔.